하품이란 마음의 안식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정말 너무 많으니까 40명 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러면. 하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도심형 청년 공유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부터 제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 셀프 카메라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저희 찍을 거거든요. 제가 좀 혼자서 얘기해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8인실 에버디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8인실이고 여기 침대 4개, 여기 침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은 바로 오자마자 왼쪽 밑에 1층 방인데 내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 한 평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여기 안에는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저도 개인 블라인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완벽하게 막힌 개인 공간이 된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았을 때는 옆에 오른쪽에 선반이 있거든요. 여기 선반 벽 쪽이 이런 사진이나 쪽지 같은 거 붙이기 좋아서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누웠을 때 요거 보면서 좀 자면 정서 안정이 굉장히 된답니다. 학원 때문에 아니면 진로 때문에 이렇게 강남 쪽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집을 설계할 때는 개인 공간은 철저하게 잠자는 공간이다.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원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사실 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160평짜리 집을 강남 한복판에 갖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이웃들과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그 약간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는 큰 칸이 구분돼가지고 저희 이름 다 써져 있어가지고 전 반 쓰고 있어요. 다른 방 친구들도 여기 다 적혀 있고 주로 이제 재료 사가지고 주변에 마트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서 해먹어요. 보통 1인분 하나, 3인분 하나 거의 똑같잖아요. 저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는 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품이. 정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품에서도 뭐 이런 모임 같은 걸 만들어줘요. 뭐 한강 러닝 뭐 아니면 뭐 영화 같이 보고 감상평 뭐 말하기 그런 거 아니면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해주거든요. 같이 하면서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처음에 저도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반경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공간을 저 혼자 쓸 수도 있고 많은 공간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1인실 공간이 내 공간에 다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큰 공간을 거의 뭐 저 혼자서 누린 적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만족을 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여긴 편안한 공간이기도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공용 공간은 같이 써도 좋잖아요. 또 같이 어울리는 재미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존재하는 주거 형태가 적합한 분들도 있지만 새로이 바뀐 이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것에 맞추는 것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소유라는 문제, 소유에서 경험으로 가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특히 젊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그게 끝이잖아요. 뭐 성공한 삶?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허망한 거죠. 그 집에 산다는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집을 소유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죠. 청년들에게는 정말 내가 친구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접점을 찾으려면 도심에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오피스 공간을 주거에 적합한 용도로 변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LH와 함께 이런 오피스나 호텔 같은 비어져 있는 건물들을 주거로 바꾸는 실험들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암생활은 호텔로 한 7년 정도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LH에서 차여초년생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호텔 영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잘 맞아서 이루어지게 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컴팩트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머지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층부의 공유 공간은 주방, 거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풍부하고 다양하게 꾸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생각 외로 너무 좋아서 제가 바라는 이상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원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일반 기숙사여도 못해요. 솔직히 복층형도 저는 처음 살아보지만 저는 이런 거를 꿈꿨거든요. 1층에 이런 업무하고 이제 공부하는 공간, 2층에 침대하는 공간. 와, 여기서 바로 자도 되겠는데요. 와. 정통적인 주거의 관점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1터와 3터가 결합된 유형의 직주 융합의 모델로 뭔가 새로운 유형을 공급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공간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맥킨지라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본을 연구하는 그 컨설팅 업체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의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들이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핵심 게이트 시티에 이 사회주택이나 커뮤니티 하우스를 앞으로 많이 짓는다고 해요.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인재들이, 미래 인재들이 그 도시에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보통 강남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그 주거 공간을 강남에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1시간 2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큰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못해도 1시간 내의 거리에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이제 어떤 거주와 일자리가 되는데, 이 간격을 줄여줄 수 있으려면은 강남에, 도심지에 이런 사회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된다. 그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서울시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강남에서 이런 스타트업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를 짓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특히 강남에서 다들 반대하시고 막 만류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환영해 주셨어요. 이유는 방치돼 있던 부지를 저희가 새로 완전히 건물을 지었고 또 사회주택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입주하는 시설이고 또 1, 2층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나 뭐 F&B,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주변 분들도 여기를 너무너무 잘 사용해 주시거든요. 좀 그런 전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제 지인분 중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해서 그쪽에 살았는데 직장하고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을 길에서 이렇게 보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마침 관련 업무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여기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약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이제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월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로 책정이 돼서 월 47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도 본인 부담금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에 거주하는 거에 비해서도 사실 뭐 교통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있어요. 제가 방을 다 치워놨습니다. 무대해가지고. 아유, 어서 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요?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잘 비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삽니다. 제 인식 속에 있던 어떤 리빙텔이나 그런 고시텔의 느낌이 전혀 아니라 깔끔하고 정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진짜 대학교 때 리빙텔에 살았었거든. 리빙텔 여기에 진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에 35만 원 주고 살았었어. 들어오면 바로 반짝. 겨우 문 열고 들어와서 겨우 누워서 자고. 나도 살았었어 고시텔. 좀 많이 사는구나. 이 안에 화장실이 있어. 근데 내 몸이 커갖고 다 못 앉아. 샤워할 때도 이런 다양한 1인 가구들을 너무 좀 시혜의 대상으로만, 너무 복지의 관점으로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더라도 정말 좀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거는 모두 동일하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쉽게 거주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받는 모델로 가면 어떨까. 도시 속에서 주거를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숫자라기보다는 가구 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대 수가.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났고요. 인구는 실제로 늘어난 게 별로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그거가 가구 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고시원이 뭐 한 평짜리가 계속 늘어난 거고 쪽방촌도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요즘 세대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그런 일들인 것 같고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적으면은 도시라도 그걸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